이번 시간에는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 중에서 복부에 있는 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 있는 경혈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횡골인데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대혁입니다. 복부에서 족소음 신경이 어느 위치를 지나가느냐 하면은 인맥에서 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원전에서 언급되어 있죠. 복부에서 우리가 경혈을 취혈을 할 때 다리에서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족소음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그러니까 정중선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이 족소음 신경 위치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 하면 복직근의 이 횡폭이 4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부에서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복부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중간에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눈에 띄기 쉽고 우리가 촉지하기 쉬운 복직근이 있죠. 복직근이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심에서부터 가운데 정중선, 그러니까 인맥에서부터 이 복직근의 가장자리 여기까지 이 거리, 그래서 복직근의 이 횡폭이 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 4촌입니다. 이 4촌의 기준에서 족소음 신경은 0.5촌이에요. 그러니까 0.5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뭡니까? 0.5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험지에 쓸 때 0.5촌이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는 인맥에서 0.5촌 떨어져 있다, 이 말은 곧 인맥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복직근의 횡폭이 4촌이니까 이 중간에 인맥 양방 2촌,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족양명 위경이고요. 요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족태음 비경이죠. 그러면 위경이 지나가는 2촌에서 또 중간 지점 1촌이고요. 또 중간 지점 하면은 0.5촌인데 사실상 인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족소음 신경 유주선에서 인맥으로부터 0.5촌 떨어져 있는 족소음 신경 유주선에서 1촌씩 1촌씩 올라가면서 경혈이 한 개씩 나오게 되는데요. 인맥에서 이 하복부에 있는 경혈 중에 이 치골결합 바로 위에 있는 이 치골결합 상연에 있는 것이 곡골이죠. 곡골 바로 옆에 있는 곡골 양옆으로 0.5촌 위치에 있는 것이 횡골이고요. 그 다음에 곡골 바로 위에 1촌 올라가게 되면은 중극이 있죠. 중극은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의 골도를 5촌의 골도를 했을 때 배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4촌, 그러니까 치골결합에서부터 위로 1촌 올라간 위치가 중극인데요. 그 중극의 수평선상에서 족소음 신경 유주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대혁이 되겠습니다. 복부에서 족소음 신경을 취혈을 할 때 일반적인 자침 방법은 그냥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자, 그러니까 비스듬한 각도로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보하거나 또는 경맥 유지 방향에 거스르는 각도로 살을 해서 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직근의 경직이 아주 심한 사람들, 그런 환자들한테 이 근육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침을 눕혀가지고 횡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혁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이고요. 오촌의 골도에서 배꼽 아래로 4촌, 중극이 있습니다. 이 인맥의 중극과 수평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대혁이죠. 여기가 대혁입니다. 대혁을 취혈했는데요. 우리가 인맥에서 중극혈을 취혈할 때 제가 주의사항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극혈이 방광의 복모혈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중극혈을 그대로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깊이 했을 때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복부, 특히 이 중극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 치골 가까이에 있는 쪽에 경혈을 자침을 할 때 환자에게 뭘 하라고 시키라고 했어요? 배뇨를 시키라고 했죠. 침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광을 자극해서, 특히 관략근에 힘이 약한 사람들, 침 놓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소변을 보면은 서로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뇨를 시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족소음 신경이 인맥 옆으로 0.5촌이기 때문에 인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혁을 취혈할 때도 환자에게 화장실 갔다 오세요. 배뇨를 시키고 자침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13번째 경혈인 기혈입니다. 기혈은 중주에서 1촌 위로 올라간 배꼽 아래 3촌 높이에 있는 경혈입니다. 인맥에서는 배꼽 아래 3촌 높이에 있는 경혈이 관원이었죠. 그래서 기혈혈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원 양방 0.5촌에 있는 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혈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이고요. 이 5촌의 골도에서 배꼽 아래 3촌 높이의 관원이 있고요. 관원에서부터 양옆으로 0.5촌 떨어진 지점이 기혈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혈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14번째 경혈인 사만혈입니다. 사만혈은 기혈에서 위로 1촌 높이 올라간 경혈인데요. 골도에서 배꼽 아래로 2촌 높이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인맥에서 배꼽 아래 2촌이면은 무엇이 있었죠? 네, 성문이 있었죠. 그래서 사만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만혈의 위치는 성문혈 양방 0.5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이고요. 자, 이 골도에서 배꼽 아래로 2촌, 네, 2촌에 성문이 있고요. 성문혈을 지나가는 수평선상에서 인맥 양옆으로 0.5촌, 여기가 사만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만혈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15번째 경혈인 중주혈입니다. 중주혈은 사만에서 다시 배꼽 쪽으로 1촌 올라간 높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맥에서 배꼽 아래로 1촌 높이, 성문에서 위로 1촌을 올라간 높이에 있는 혈이 무슨 혈이었죠? 네, 음교혈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중주혈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음교혈에서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주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의 골도이고요. 이 하복부의 5촌 골도에서 배꼽 아래로 1촌 높이에 있는 혈이 음교혈이죠. 그러면 음교혈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인맥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경혈이 중주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중주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중주혈에 자침해 보겠습니다. 중주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솜신경의 16번째 경혈인 황수혈입니다. 황수혈은 중주에서 다시 1촌을 올라간 경혈인데요. 네, 그러면 높이가 배꼽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황수혈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배꼽에서, 그러니까 신골에서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경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꼽 옆으로 0.5촌인데 우리가 인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신골혈, 그러니까 배꼽은 인체에 있는 많은 경혈들 중에서 실제로 금침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예, 신골혈은, 배꼽은 금침이에요. 예, 침을 쓰면 안 됩니다. 뭐 뜸이라든지 어떤 다른 비침습적인 치료 또는 온열 자극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예, 침 같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습적인 치료는 신골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신골이, 배꼽이 뭐예요? 선천지기가 모여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나랑 영양분과 노폐물을 주고받던 탯줄이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천의 기운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골혈은 뭐 한다? 침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골혈을 침을 쓰지 않으면 신골 옆에 있는 황수는 침을 써도 되는가? 네, 황수에는 침을 씁니다. 신골혈은 혈 자체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배꼽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예, 신골에는 뜸이 좋고 침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황수는 인맥 양방 0.5촌의 위치인데 배꼽의 한가운데가 있고, 그리고 배꼽 주변이 있습니다. 이 배꼽 주변에 가장자리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족소음신경의 황수혈입니다. 네, 그러면 황수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이 배꼽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황수혈입니다. 황수혈에 자침했습니다. 경혈명에 우리 황수처럼 황자가 나오는 경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혈명에 황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생명에 직결된다, 생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신경의 17번째 경혈인 상곡혈입니다. 상곡부터 해서 이제 하복부에 있는 경혈이 끝나고 상복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복부에서도 하복부와 마찬가지로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그 유주 라인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마찬가지로 0.5촌의 인맥과의 거리를 실제로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느냐? 하복부와 마찬가지로 복직근의 두께를 4촌으로 보고요. 이 4촌의 기준에 의해서 0.5촌을 우리가 족소음신경의 거리로
유주 라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상곡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복부에서는 골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배꼽에서부터 흉골체 하연까지 여기 갈비뼈가 만나는 양쪽에 갈비뼈가 만나는 여기 명치 부위에 여기 중간 인맥 위치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흉골에 흉골체가 있고요. 이 흉골체 밑으로 검상돌기가 있는데 보통 흉골체 아래에 있는 검상돌기가 만져지는 사람보다는 만져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여기 흉골체가 있고 그 밑에 흉골체 밑에 검상돌기가 있는데 이 검상돌기 프로세스가 겉에 나와 있으면 만져질 건데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흉골체까지는 만져지는데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검상돌기가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 뼈가 없나? 뼈가 없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간혹 보면 뼈가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겉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뼈가 만져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만져지고 누구는 안 만져지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일정하게 고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 만져지는 이거는 당연히 만져질 수밖에 없어요. 뭐죠? 흉골체 하연. 요 흉골체 바디와 요 검상돌기, 요 시크포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요 경계선, 칼 몸통 결합 여기까지를 우리가 골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검상돌기가 안 만져지죠.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흉골체의 아래쪽 끝 하연부터 배꼽까지의 골도를 8촌의 골도로 하죠. 상복부에서 그 8촌의 골도에서 상곡혈은 배꼽 위로 2촌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하복부에서 1촌씩 1촌씩 올라오면서 혈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상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인맥처럼 1촌씩 올라가면서 경혈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유독 어디에만 배꼽 위로 1촌, 요 수분 옆에만 족솜신경 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로 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혈이죠. 그래서 상복부로 올라가면서 처음 나오는 이 상곡혈은 배꼽 위로 1촌이 아니라 배꼽 위로 2촌 높이에 위치하는 혈입니다. 그러면 상복부 골도에서 중안이고요. 2촌 인맥 양방 인맥 위로 2촌 높이에 하완혈이 있었죠. 그러면 이 상곡혈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완에서 양옆으로 0.5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곡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곡혈을 취혈했습니다. 하복부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거나 아니면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자침을 해서 볼을 하거나 아니면 살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복직근의 경직이 아주 심한 경우에 침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횡자를 해서 경직을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18번째 경혈인 석관혈입니다. 석관혈은 상곡에서 1촌을 위로 올라간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로 3촌 높이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인맥에서는 배꼽 위로 3촌 높이에 무엇이 있었죠? 걸리가 있었죠. 그래서 석관혈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걸리 양옆으로 0.5촌에 위치하는 경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흉골체 하연까지 8촌의 골도에서 배꼽 위로 3촌 걸리혈이 있고요. 요 걸리 양옆으로 0.5촌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석관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19번째 경혈인 음도혈입니다. 음도혈은 석관에서 1촌을 위로 올라간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맥에서 배꼽 위로 4촌 높이에 있는 혈이 무엇이었죠? 걸리 위에 1촌, 중안이죠. 상복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상복부 경혈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혈, 중안혈입니다. 그러면 음도혈의 위치를 다르게 말하면 중안에서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경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흉골체 하연까지가 8촌이고요. 이 8촌 골도에서 중간 지점, 여기가 중안이죠. 그러면 중안에서부터 0.5촌 떨어져 있는 경혈이 음도혈입니다. 음도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0번째 경혈인 복통곡혈입니다. 통곡 앞에 복자가 붙은 거 보이시죠? 통곡혈이 두 군데 있는데요. 복부에 하나 있고 또 발에도 하나 있습니다. 복부에 있는 혈이 바로 이 복통곡이고요. 발에도 통곡이 또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발에 있는 통곡을 족통곡이라고 부르죠. 족통곡은
어느 경혈이었습니까? 족태양 방광경에 있는 66번 발가락, 새끼발가락 가장자리에 있는 혈이었죠. 네, 그래서 통곡이 두 군데에 있는데 이 두 개의 혈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에 있는 혈을 족통곡, 배에 있는 혈을 복통곡 이렇게 부릅니다. 복통곡 혈은 음도에서 1촌을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로 5촌 높이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인맥에서 배꼽 위로 5촌 높이에 뭐가 있었죠? 상완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통곡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상완 양옆으로 0.5촌 떨어져 있는 경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통곡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흉골체 하연까지 8촌의 골도에서 중간 지점, 중환이 있고요. 거기에서 1촌을 올라가면 상환이 있죠. 상환 양옆으로 0.5촌에 위치하는 것이 복통곡 혈입니다. 네, 복통곡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1번째 경혈인 유문혈입니다. 유문혈은 복통곡혈에서 위로 1촌을 올라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로 6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인맥에서 배꼽 위로 6촌 높이에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거골이 있었죠. 그래서 유문혈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거골에서 양옆으로 0.5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거골이 뭐 하는 혈이죠? 네, 심의 복모혈이죠. 심장의 복모혈. 무슨 뜻입니까? 자침 방향이나 깊이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심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거골혈의 자침 방향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향상사자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향하사자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심장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 상방 중에서도 좌측의 상방으로 직자하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장 건드리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거골혈 자침 방향을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향하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복부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족소음 신경이 인맥에서 0.5촌 떨어져 있는데 거의 인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했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유문혈을 자침할 때도 거골과 수평선 높이에 있는 이 족소음 신경, 유문도 거골과 마찬가지로 뭘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죠.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특히 심장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침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향상사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향하사자 하는 것이 유문혈의 안전한 자침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유문혈 경우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심장이 있기 때문에 향상사자는 아주 금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유문혈의 경우에는 심장보다 뭐가 더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간을 찌를 수 있겠죠. 위쪽으로 사자하다가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간을 찌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심장이 비대하거나 아니면 심부전 환자들 아니면 지방간이 있거나 이렇게 간 비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본 일반적인 위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간이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환자? 이 비대가 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이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커져 있기 때문에 부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가 밑으로 더 처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침 방향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나 간을 찌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침 방향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골체 하연부터 배꼽까지 8촌의 골도에서 중간 지점 4촌의 중환이 있고요. 중환과 흉골체 하연의 중간, 여기가 거골이죠. 거골에서 양옆으로 0.5촌 떨어진 경혈이 유문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 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자침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 중에서 복부에 있는 혈들을 어떻게 치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